당신이 마음속에 품는 생각이 바로 내일의 현실이 된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늘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언젠가 멋진 집에 살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매일 그 이미지를 그리고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몇 년 뒤, 그는 정말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롭상 람파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현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과 잠재의식의 힘으로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슬픔과 같은 감정은 몸의 화학적 대사작용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불안과 슬픔은 당사자의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가식해서 그를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더불어 지낼 수 없는 사람으로 변모시키기도 한다. 사고방식을 가식한다는 표현은 말뜻 그대로이다. 화학적 분비물은 우리가 보는 색채의 뉘앙스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을 장밋빛 풍경으로 보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을 잿빛 풍경으로 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성장하려면 내면의 평정을 수양해야 한다. 우리는 크게 흥분하지도 공연히 우울해하지도 않는 감정의 평형 상태를 찾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마루와 낮은 골로 치닫지 않는 골은 뇌파를 유지해야 한다. 육체는 정해진 방식대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위 문명이란 이름하에 육체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변덕은 명백히 해로운 것이다. 빈번하게 변덕을 부리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겐 웃고 넘길 만한 일들도 과민하고 변덕스런 사람들에겐 탐으로 견디기 힘든 자극이다. 그들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거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당신은 히스테리의 실체를 알고 있는가? 그것은 성적 행동 또는 잠재력과 관련되어 있다. 히스테리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 흔히 행해지는 자궁절제술은 몸속의 모든 기능을 헤집어 놓음으로써 당사자에게 몹시 나쁜 영향을 끼치곤 한다. 수년 전에 사람들은 여자들에게만 히스테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남자에게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에게도 남성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이성의 신체 기관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그러므로 히스테리는 여자의 질환인 동시에 남자의 질환이기도 하다. 히스테리는 영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한다. 만일 변덕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뇌의 전류가 크게 요동친다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유체여행, 텔레파시, 투시, 기타 형이상학적인 현상들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우리는 평정심부터 찾아야 한다. 비수미주츠를 배우기에 앞서 평형 감각을 가져야만 한다.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천리안과 텔레파시 능력자들을 비이성적인 사람들로 여긴다. 이보다 더 진실과 먼 것은 없다. 물론 엉터리로 행세하는 사기꾼들은 비이성적인 정신 이상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사기꾼이므로 논외로 쳐야 한다. 우리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한다. 텔레파시나 투시를 하려면 마음이 중심을 지켜야 하고 뇌파가 고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두뇌로부터 나오는 파동이 유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메시지 수신을 방해할 만한 급격한 마루나 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텔레파시를 위해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고요히 기다려야 한다. 즉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자조하는 데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아둔하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먹통이라면 텔레파시나 투시는 영영 불가능할 것이다. 반복하지만 신경이 과민한 사람은 투시를 할 수 없다. 반사회적 정신 이상자는 텔레파시를 할 수 없다. 마음이 동요하는 일이 없게 하라. 세상의 걱정거리들로 짜증스럽거나 움츠려졌거나 어깨가 짓눌린 느낌이라면 크게 심호흡을 하라.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반복하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그것이 정말 100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의 걱정거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걱정거리가 될까? 만약 100년 후에 걱정거리가 되지 못한다면 왜 지금 당신이 그것에 목을 매야 하는가? 불행히도
누구나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자연의 법칙 또는 더 바람직하게는 신비학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누구나 간단한 그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성공 또는 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 미지의 것들을 가리키는 초자연적 신비학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법칙과 규칙을 따르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신비하다고 표현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같은 취지에서 이번에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할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언제나 확고하게 다음 생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일을 해야 한다. 100만 또는 200만 달러의 돈은 물론 대단히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생을 도외시하고 그 돈을 취한다면 분명 덫에 걸리고 미망에 빠지는 결과를 낳으리라.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생명은 곧 움직임이다. 죽음조차도 움직임이다. 왜냐하면 죽음 또한 세포가 분해되어 다른 화합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늘 기억하라. 팽팽한 밧줄 위에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후퇴할 뿐이다. 우리는 영성, 친절함,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쪽으로 전진해야 한다. 뒤로 후퇴해서, 즉 영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대신 수전노처럼 덧없는 소유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여기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마음의 힘을 풀어놓으면 우리는 요청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의식과 접촉하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는 10분의 1의 의식만을 쓰고 있다. 기껏 자기 능력의 10분의 1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우리 편으로 돌려세움으로써 우리는 고대의 예언자들이 행했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요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 풀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럴 때 울리는 것은 공허한 말들 뿐이다. 당신의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잠재의식의 탁월한 능력을 활용하라.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신성 불가침의 단계가 있다. 먼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할 것.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입으로 되뇌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그려내야 한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차 또는 새로운 배우자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영상화하고 그 영상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아주 명확하게 그 액수를 기술하라. 분명한 금액이어야 한다. 대략 얼마쯤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원하는 바를 결정했다면 기도의 둘째 단계와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미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당신은 무엇을 줄 생각인가? 만일 일정한 금액의 돈을 구하는 중이라면 당신은 기꺼이 그중 10분의 1을 좋은 일에, 즉 11조로 내놓을 것인가? 재산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을 흔쾌히 도울 용의가 있는가? 여기서 그럼요. 그만한 돈을 받게 되면 당연히 10분의 1을 내지요 하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당신은 받기 전에 돕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상대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 반복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명확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셋째 단계는 언제를 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 이러한 돈, 자동차 또는 새로운 배우자를 원하는가? 막연한 미래의 언젠가라는 대답은 불충분하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는 대답도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뜨릴 수 없는 물리적 법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짠! 하고 신이 나타나서 당신의 양손에 금덩어리를 떨궈주는 일은 없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 대가로 당신의 발가락 몇 개라도 짓뭉갤 것이다. 당신이 정한 시한은 물리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예컨대 당신은 어느 해에 어느 달까지 돈을 벌겠다고 할 수 있지만 당장 5분 이내에 행운을 붙잡겠다고 할 순 없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할 뿐더러 당신 자신의 사고력까지 무력화하는 짓이다. 넷째 단계로
당신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작정인가? 예컨대 새 자동차를 바라고 있다고 치자. 무엇보다 당신은 운전을 할 줄 아는가? 당신이 운전을 할 줄 모른다면 자동차를 갖겠다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 운전 교습을 받는 것이 먼저다. 그런 후에야 당신은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원하는지 결정할 수가 있다. 당신이 결혼 상대자를 바라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당신과 적절히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해 두라. 주고받음의 법칙에 따라서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당신 자신의 몫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라. 결혼이란 것은 얻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받아들이듯이 당신도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 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젠 두 사람의 문제와 걱정거리와 기쁨을 떠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을 바라기 전에 당신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괜찮은 배우자감인지를 살펴야 한다. 다섯째 단계로 우리는 글로 쓰인 문자가 입으로 하는 말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말과 글은 상호 보완적인 도구지만 기도를 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두도록 하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영적 성장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영적 측면에서 당신의 이상은 누구인가? 그 사람의 모든 장점, 능력, 기술, 성격을 떠올려 글로 적어보라. 돈을 얻고자 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적고 언제 그것을 원하는지도 명시하라.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를 11조를 내겠다는 말로 표현하라.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적었으면 나는 받기 위해서 먼저 주려 한다는 말로 끝을 맺으라. 이제 당신은 앞서 적어둔 문장에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덧붙여야 한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라. 당신이 예상치 못하게 100달러를 얻었다면 그만큼의 봉사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제 그 글을 매일 3번씩 큰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라. 당신만의 조용하고 은밀한 방에서 크게 읽는다면 힘이 솟구칠 것이다. 침실을 떠나기 전에 아침, 또한 잠들기 전에 밤에도 그 글을 읽으라.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번씩 확언을 읽는 셈이고, 그럼으로써 만트라와 유사한 힘이 생겨난다. 읽는 동안에는 돈이든 자동차든 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에게 오고 있다고 느끼라. 긍정적인 태도로 원하는 물건을 갖는다고,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수중에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당신의 상상과 의념이 강렬할수록 그 효과도 분명해진다. 그저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야. 그걸 얻고 싶지만 진짜 가능할까? 의심스러워. 이런 생각으로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이런 생각은 당신의 만트라를 즉시 무효화시킬 것이다. 당신은 부단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하며 어떤 의심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의념이 잠재의식 속으로 주입된다. 잠재의식은 당신 표면의식보다 9배는 영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잠재의식이 활동한다면 당신은 기대 이상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한번 돈을 모으고 난 이후에는 돈 벌기가 훨씬 쉬워진다. 부자들은 100만 달러를 벌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 돈을 300, 400, 500만 달러로 불리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많은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이 몰려드는데 그 이유는 비슷한 것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이 이 교과를 읽고 또 읽기를 제안한다. 아마도 이제껏 강론해온 중에 가장 중요한 교과가 아닐까 싶다. 지시를 잘 따른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갈망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돈, 아니면 지상에서의 성공. 그렇다면 빛은 실추되고 결국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영성, 순수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겨냥하는 것은 어떨까? 비록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해도 말이다. 물질은 허공에 떠도는 한 점의 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짧고 짧은 삶의 뒤에는 영성과 순수함이 무가치한 지상의 화폐를 대신하는 위대한 세계가 열린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풍요롭고 사랑받고 건강하다. 그리고 그 문장을 하루에 3번, 아침에 눈 뜰 때, 낮에 잠시 쉴 때, 잠들기 전에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해서 심어넣는 씨앗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워줄 테니까요. 현실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